안녕하세요. 명상의 시간입니다. 추석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왜 과거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과거 데이터로 백테스팅 하는 걸 탐탁치 못하게 생각하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저는 백테스팅 하는 걸 거의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저도 기본적인 결은 같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경제와 증시는 되풀이 됩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이죠. 다만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두 기업이 변한 것 뿐입니다. 4차 산업시대가 왔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산업혁명이 이뤄질 때 산업구조는 대격변이 옵니다. 기존 산업을 지배하던 기업의 순위가 바뀌는 대격변이 일어나죠. 기회가 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투자를 등한시할지 오지랖 넓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관심도 없고 몰랐습니다. 지금 저를 포함한 X세대라고 할까요? 전 MZ세대와 X세대 교집합 그쯤이긴 하지만 윗세대는 경제 교육과 투자 교육을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것도 없었기에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정보는 일부에 국한되어 있었죠. 지금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경제와 주식에 대해 교육을 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투자를 하지 않고 근로소득만으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만간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투자를 할 때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페드 같은 미국의 중앙은행도 그 많은 우수의 인력과 정보력을 가지고도 과거의 폴 볼커를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현재에 대입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참고해서 정책을 만드는데 당연히 우리는 과거 데이터를 봐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와 증시는 되풀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선두기업이 바뀌는 거죠. 그럼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먼 미래에 백테스팅을 하면 지금 같은 결과값이 나오게 되냐? 그건 저도 모르죠. 모르면 그냥 지수에 투자하면 되고,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신이 그래도 다른 것보다 관심이 있고 내가 아는 것 중에 그나마 가장 잘 아는 분야, 저는 그래서 제가 가진 종목들의 대부분은 바뀌는 시대에 알맞다 생각을 하고 제가 그나마 좋아해서 잘 아는 그런 기업,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음에도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원석 같은 미국 기업을 찾아내진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기업이 변화하는 시대에 뒤처지진 않을 거고 선구자가 될 거란 생각으로 제가 그나마 잘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장기 투자를 생각하냐? 전 적어도 100% 이상을 생각하고 있고 1년에 20% 이상의 평균 수익률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코로나 팬데믹 이후처럼 급격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생긴다면 일부나 전량을 매도할 수도 있죠. 많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야 하는 것처럼 시장과 대중이 정말 미친 것 같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그때는 일부는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앞날은 아무도 모르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반도체 육성법이나 인플레 감축법 같은 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많은 양적 완화성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릴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 기존 자산 가치가 또 많이 오르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때를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얼마의 수익을 바라는지 확고한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코인 투자를 할 때에 몇백 %를 놓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식만 봐도 이번에 제가 미국 주식에 들어와서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원한 저점에 다다르는, 그러니까 나스닥 기준 주봉 200일선에 다다를 때쯤 분할로 매수를 계획해서 6월 15일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전 주봉 200일선을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차트입니다.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주봉 121선 올라왔을 때 그때쯤 한번 매도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90% 이상 단호히 확신을 할 수 없는 게 주식입니다. 제 계좌가 지금 양도세를 납세하지 않는 범위 250만원 수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계좌가 900만원까지 수익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때쯤이죠. 제가 그때 총 매입 금액이 6,50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한 15% 정도 수익률이 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쯤 떨어질 게 분명히 보였지만 90% 이상 확신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수익률도 아니죠. 그럴 거면 단타나 스윙을 하죠. 전 전문 트레이딩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121선 찍고 하락하는 구간부터 또 분할로 정말 조금씩 매수를 한 게 지금의 매수 금액이 된 겁니다. 주식은 절대 조바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경지까지 오는 게 정말 힘이 듭니다. 어떻게 떨어질 때 그렇게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겠나요? 제가 볼 때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많이 당해보고 잃어도 보고 놓쳐보고 스스로 분석해서 깨닫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욕심과 감흥이라는 게 거의 없으신 분, 그러니까 평소에 거의 모든 것에 무관심 하신 분, 그런 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 동지를 만드는 겁니다. 저 같은 유튜버 많이 보세요. 저 같은 장기 투자 유튜버 분들은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의 동지가 되어줍니다. 저는 거의 첫 번째예요. 잃어본 적은 없고 놓쳤던 게 너무 많아서 스스로 깨닫고 지금 실험도 해보고자 장기 투자자로 전향을 했습니다. 지금 마음은 너무도 편합니다. 매일 차트 보면서 죽을똥살똥 안 해도 되고, 왜냐면 전 그러는 게 체질에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걸 죽어라 붙들고 있었으니 얼마나 곤욕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혹시 의지가 꺾일까봐 유튜브를 시작하게 돼서 조금 힘은 들긴 하지만 저도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제 동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서로 의지하면서 계속 장기 투자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짧게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벌써 7분이 넘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에너지 충전하시는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푹 쉬세요.